자고 있는 사람,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 술 먹고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거 고소 당하면은 일단 조사도 받아야 되고 상대방이 고소 취소돼도 사건은 그냥 진행돼요. 그럼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지, 돈도 들어가지, 그 리스크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두 분이 다 보셔야 돼요. 젊은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분들도 봐야 돼요. 그래서 보고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세계에서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술 먹고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거,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겨요. 준강간죄라고 해요. 그런 걸.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자고 있는 사람,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면은 성립되는 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제 영상을 보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패싱아웃이라는 거는 술 자체가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여가지고 그 이후 상황이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걸 패싱아웃이라고 해요. 근데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술을 먹긴 먹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정상적인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 걸 블랙아웃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패싱아웃인데 블랙아웃도 문제가 마찬가지로 돼요. 왜? 여성은 기억이 안 나니까. 일어나 보니까 뭔가 옷도 좀 그렇고 몸의 느낌도 뭔가 성관계를 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동의 안 했거든.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고소당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멀쩡한 상황이라는 걸 입증 못해서 중간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가 변호를 하면서 경험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관계로 이어지거나 너무 적극적인 상대방은 한 번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분이 없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너무 취했다고 생각되면 성관계나 스킨십을 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거나 토하거나 그런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다? 이거는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세 번째,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텔 숙박비를 상대방이 결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도적이었다는 것하고 돈을 계산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다는 두 가지 점이 반증이 돼요. 그리고 모텔에 들어갈 때는 항상 CCTV가 있어요. 그 CCTV 앞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게 좋아요.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할 필요성도 전 있다고 봐요. 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취했어도 안에 들어가서 멀쩡할 수도 있거든요. 모텔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막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 근데 안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시간도 지나고 TV도 보면서 멀쩡한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상황은 둘만의 상황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술이 깼다면 그런 상황을 입증해야 돼요. 한번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맥주를 사러 갔다 온다거나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오거나 뭔가 객관적인 어떤 증거에 담겨야 돼요. 여덟 번째로 성관계 이후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톡으로도 너하고 이런 관계할 때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한다든가 우리 자주 만나자라고 한다든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듯한 채팅이 남기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아홉 번째로 상대방이 그냥 곧바로 고소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은다면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상대방이 고소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해를 풀어주라고요. 고소 당하면은 일단 조사도 받아야 되고 상대방이 고소 취소돼도 사건은 그냥 진행돼요. 그럼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지, 돈도 들어가지, 그 리스크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이라는 거는 다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게 마무리하면 다 문제가 안 돼요.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헤어질 때 너무 나쁘지 않은 관계로 가지 않으면 고소는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고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자로 고소되고 전과자 되고 구속도 되고 실형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제가 한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변형시키셔서 혹시라도 오해로 인해서
성범죄자가 되는 일들은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스스로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